반갑습니다. 베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라이프 12년 차인 것처럼 태국 라이프 12년 차인 아티타야 차장님과 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비디오가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음성은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더빙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여기 언어는 어떻습니까? 태국 언어요? 여기 성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조가 5개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뜻에 5가지, 한 가지 단어에 다 5개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조도 저도 지금 여기 12년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성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성조가 있어요? 네, 성조는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부를 태국어를 따로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게 된 건데, 태국말이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생활 용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 속마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달이 안 돼요. 이렇게 좀 풀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많이 생기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공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국 아가씨들은 어때요? 태국 여자들이 이게 방콕하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방콕 쪽 애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콕 쪽 애들은 이게 좀 많이 좀 개방적이에요. 좀 개방적이고 조금 부지런하고요. 근데 치앙마이 쪽, 이제 북부 쪽 사람들은 뭐가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이긴 해요. 하고 좀 게으른가? 네, 조금 게으르고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왜 불같이 하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는 딱 하래요. 헤어지면 그냥 끝. 쿨하네요. 예, 쿨하고. 그리고 결혼을 또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좀 힘들어요. 네. 그 신소신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신소시라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지참금. 네,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얼마씩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통 어느 정도? 보통 이제 태국 사람들끼리 일반적인 애들이 하는 경우는 한 5만 바트 정도, 아니면 10만 바트 정도인데, 5만 바시면은 한 150만 원, 한 200만 원 좀 되는 돈이죠. 근데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주시죠. 100만 바트 아니면 더 이상도 주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태국 여자들이 한국 사람한테 바라는 신소는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요구를 많이 하셨죠. 차 한 대, 집 한 채에다가 100만 바트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임신 중이어가지고 다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같이 사랑해라. 네. 근데 그것도 집안 얘기를 잘하면 안 줘도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여자들이 바람기가 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태국 여자, 태국 남자 다 똑같습니다. 바람기 있는 건. 네. 제 와이프가 태국 여자긴 하지만, 예, 보통 이제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 태국말로 끼기라 그러거든요. 다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근데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좀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한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좀 외곽 쪽, 시골 쪽, 이제 치앙마이 우리 골프장 쪽에는 보니까 다들 하나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예. 걸려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그러면 모르는 척은 하겠지만, 나는 있고 그 애가 없으면은 아마,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모질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걸리면. 네.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도 케이스인데, 정말 심한 경우엔 남자 성기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단으로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특히 태국 여자들이 남자 하나 두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태국 사람들은 좀 많이 잘 웃던데요. 그게 여기 사는 사람이랑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 차이인데, 저는 정말 우리 여기 많이 보셨어요? 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정말 그러고 싶어요. 진짜요? 네. 그렇구나.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은 다 좋다. 네, 다 좋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태국 사람들 사는 것부터 해서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아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건 분명히 가식인데 손님들은 이제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 태국 사람들 성격은 보통 어떤가요? 일단 치앙마이 사람보다는 우리 여기 직원들 이제 보면은
성격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좋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고 네. 내가 싫으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는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네. 최대한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저하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일을 하는 거 보면 많이 힘들어요. 성격이 장난들 아니세요. 성격이 강해요? 네, 강하죠. 특히 여자분들이. 아, 여자들이 또? 네, 태국이 이제 모계 사회다 보니까 네.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성격이 세요?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좀 센 편이고 그래요. 그러면 잡혀 사는 남자들이 많게.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일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여자분들이 꽉 잡고 사는. 네. 여기 우리 직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태국 사람들이 성을 많이 밝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일단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건데 내가 뭐 좋아해서 그냥 하자 그게 아니고요. 일단 둘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 필. 네. 그 필이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중요하죠. 느낌이 아니구나. 네. 그러면 막 여기서도 막 그 꽃뱀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많아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처음 태국 왔을 때 12년 전에 네, 저는 이제 이제 우리 이제 뭐 이제 좋아하고 하니까 잘 해줬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돈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만 쏙 빼먹고 가는 친구들 많았고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어린 태국 친구들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제 태국 친구들 우리 뭐 결혼하자 뭐 집 사달라 차 사달라 실소까지 받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여기가 똑같구나. 네.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치앙마이도 지금 한국 교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천 명이 넘어가거든요. 치앙마이만 따지면. 근데 하루에도 솔직히 뭐 가게가 10개 오픈하고 그 중에 한두 개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이제 못 하시는 이제 막 장사 접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많고 사기를 당해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많고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게 식당 같은 그런 네, 식당이나 여행사나 마사지 그런 거 네. 비즈니스 막 사업하는 사람들은 별로 적은 것 같아요. 네, 뭐 따지고 보면 적죠. 네. 태국이 사업하기가 정말 힘든 게 비자 문제 때문에. 아, 비자요? 네, 비자부터 해서 이제 법인 비자 만들고 법인 하는 거는 쉬워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이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해요. 여기가 이제 여기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네. 그게 이제 왕권이라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비자 문제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잖아요, 일하러. 불법으로. 많이 잡아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뭐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가이드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없이 일을 하거든요. 세금도 안 내고 하니까 단속이 심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심해요. 정말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비자도 많이 깐깐해졌고 법인 만드는 것도 뭐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제가 만약에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제 밑으로 태국 직원이 4명이 있어야 돼요. 한국 직원이 2명이면 8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국민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1외국인당 4명? 네, 한국 사람 같은 네. 경우? 태국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100% 망하고 갑니다. 여기 물가 같은 게 그게 싼 편이 아니더라고요. 물가요? 베트남에 비해서. 일반 사는 것도 처음 오신 분들도 사다가 보면 돈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비싼 동네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집을 사셔서 네, 저는 집을 샀고요. 집값은 어느 정도? 일단 외국인이 땅 구매는 토지 구입은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사모님 이름. 네,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샀는데 저희 집이 방이 3개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따로 있고 화장실이 2개거든요. 몇 층 집이? 1층 단층입니다. 단층. 네, 그리고 주차할 차 공간이 2대 정도 들어가는데 몇 평 정도? 평수로 우리 주차 공간까지 따지면 40평, 80평 좀 되는 80평? 네, 80평이거든요.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한 7천만 원 줬어요. 치앙마이 시내에서 가깝습니다. 치앙마이. 치앙마이 시내에서? 네. 그쪽은 지금 현재 2층 집 방 3개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런 게 한 700만 바 정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700만 바시면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한 2억 8천 정도 하는 거죠. 2억 8천이요? 네. 와, 그 주택 하나에? 네. 아파트는 보통 얼마예요? 아파트는 오히려 더 비싼 편이에요. 내 소유가 되거든요. 외국인도 살 수가 있어요. 아파트는 외국인 소유가 네, 콘도는 아, 땅이 안 붙어 있으니까 층층층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콘도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정도, 500만 바트 정도. 아, 500만 바트. 네. 그보다 더 낮은 가격도 있는데 그거는 외곽 쪽이고요. 500만 바트면 얼마죠? 지금 따지면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아, 2억 정도. 네. 이제 그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인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이름은 안 돼요. 아, 그 집 주인 이름으로 하든가 네. 아니면 주택 단지가 있으면 네. 그 단지 만든 회사 이름으로 해요. 근데 계약을 한 90년씩 하시는 거죠. 90년 후에 90년 예, 계약으로. 90년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90년 계약에는 갱신이 되는 건가요? 네네, 갱신되는 아, 겁니다. 갱신이 돼요? 네네. 얘네가 빼들어가지 않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차량 소유는 어떻게 돼요? 차는 일단은 외국인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네. 할부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할부? 네. 할부는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몇 개월, 24개월 할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할부도 길게 해줘요. 최고 7년까지인가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7년이요? 네. 그리고 아, 그래서 차를 살 수가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차량 값을 한 번에 다 계산을 하시면 살 수는 있습니다. 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냥 만약에 7년을 할부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보통 7년 같으면 한 달에 3,000바트에서 5,000바트 사이일 거예요. 그럼 한 2, 3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아, 2, 30만 원. 네. 여기 근데 평균 한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한국 사람들 월급? 일단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저기 일반 직원들 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하면 예. 9,000바트 조금 더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료보험비가 빠지니까 그 직원반 저희 회사가 반반씩 부담을 하니까 한 8,500바트 정도 받아가겠네요. 8,500. 네. 그럼 어느 정도? 한 30만 원?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예. 스타트하는 친구들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00바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은행? 네, 네, 네. 그것도 그것도 한 500불 되는 거죠? 네, 15,000바트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호봉 올라가고 하면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뭐 보험 판매하고 뭐 하고 하면은 또 커미션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아, 생각해. 여기 사시면서 제일 힘든 게 있나요? 이제 사람 문제죠, 사람 문제. 제가 여기 12년 있었는데 태국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친구라고 해봐야 이제 친구는 아니고 우리 와이프 친구들 아는 정도지. 제가 여기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정을 주고 할 만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얘는 내 친구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나한테 뭐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다 뭐 도와주고 하는데 제가 얘한테 뭐 도움을 요청하면 안 해줘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해봐야 그냥 여기 한국 분들 몇 분 아는 정도. 그거 왜 애로사항 같은 거? 많죠. 병원 문제부터. 아, 병원. 네,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아프면 제일 좋겠지만 아프면 네.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일반 감기 주사 맞으러 가면 저 같은 경우 예전에 3,000바트를 줬어요. 한국 돈 한 12만 원 주사 한 대 맞는데 그러고 뭐 사고라도 나가지고 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보증금 안 주면 수술을 안 해줘요. 진짜요? 네, 수술하고 나서도 비용이 많이 비싸고. 근데 여기 현지인들 병원은 쌀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현지 병원을 가나. 진짜요? 네, 뭐 여기 병원도 많이 있거든요. 방콕 병원부터 해가지고 많은데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기 보험을 하나 들어줬어요. 그게 하나 있으면은 보험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거 하나 있으면은 뭐 아픈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보험도 가격도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5,000바트. 의술은 어느 정도? 여기 주변 국가 중에서는 제일 잘해요. 네, 하긴 잘하고. 성형수술도 잘하고. 네, 의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한 건 다 하니까요. 네, 오늘은 차장님과 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태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태국, 베트남 비교 영상이 올라가고요. 모래랑 글피엔 투어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 베트남 물가 비교 영상으로 태국 영상은 마무리하고 베트남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